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이론 시간에 이제 자바스크립트와 jQuery와의 관계, 그리고 jQuery를 쓰는 이유, 그리고 jQuery하고 CSS와의 관계 뭐 등등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모든 것은 프로젝트를 할 때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하되 돔 객체를 접근을 하고자 하고, 우리가 돔 객체의 작업을 도와주게끔 쉽게 도와주는 라이브러리가 바로 jQuery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습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한 페이지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 돔이라는 객체의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에 있는 웹 요소들, 그죠? 우리가 흔히 이제는 그것들이 전부 다 객체화가 돼서 만들어진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이제 자바스크립트와 jQuery를 이용을 해서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한번 노드 찾기라든지 뭐 특정 노드를 찾는다든지 또는 또 뭐 여러가지 그러한 자바스크립트와 jQuery를 이제 서로 비교해 가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실습을 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죠. 10장이 되죠. 10장이 되고 여기에는 이제 jQuery, 그죠? ry 해서 소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여기에 우리가 새 폴더를 라이브러리 하나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새 폴더 해서 맞죠? 이미지즈 예. 그리고 여기에 또 역시 새 폴더로 JS를 하나 만들어 주고, 그리고 역시 우리가 새 폴더로 CSS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우리가 컨트롤 N을 눌러 주시고 컨트롤 S 해서 이제 10장이다, 그죠? 예, 10장이니까 10장에서 이제 여기에서 ex01.html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탭 키를 쳐서 이렇게 기본적인 가닥을 잡아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vcs jQuery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다시 1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제목은. 알겠죠? 자바스크립트하고 jQuery를 한번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간단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일단 만들어 놓고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계속 이거 만든 거는 활용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div 태그를 쓰고요. id 선택자로 여기에다가 우리가 페이지 뭐 샘플 페이지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 id 선택자 하나 주고, 그 다음에 클래스 선택자도 하나 줘서 페이지라고 주도록 하죠.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역시 여기에서 다시 div 영역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냥 샘플 페이지이다 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div이다 이렇게 적어 주고요. 그 다음에 id가 뭡니까? 방금 줬다시피 샘플 페이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가 선택자가 뭐예요? 페이지다, 그죠? 이렇게 좀 알려주는 식으로 가져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또 div를 하나 또 나누는데, 여기에다가 id 선택자를 줘서 헤더라고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역시 여기에서 헤더 영역이다 이렇게 주고 div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id는 역시 헤더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로 표식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다시 div를 아이고 왜 이럽니까? div를 해서 여기에다가 id 선택자에다가 컨텐트라고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클래스 선택자로 여기에다가 샘플하고 대시 컨텐트 이렇게 두 개를 역시 주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요거를 복사를 해서 그죠? 여기에다가는 노드 찾기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div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제가 그냥 빨리 타이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div를 만들었고요. 또 여기 안에 이제 ul 태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클래스 선택자를 줘서 메뉴라고 이렇게 주도록 하죠. 이렇게 주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일반 노드 찾기 해가지고 여기서 ul 하고요. 클래스 선택자는 메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저거 텍스트로 표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li 선택자를 li 태그를 이용을 해서 자 데이터 value라는 우리가 대시 value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1로 이렇게 데이터를 1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여기에서는 우리가 id로 찾기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 li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데이터 밸류 값이 1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찍어 주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걸 복사를 해서요 붙여놓고 한 4개 정도 해가지고요 여기에 두 번째로 여기 2를 넣고요. 역시 여기에서는 클래스로 이제 우리가 찾기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클래스로 찾기 하고 여기에서는 데이터 밸류가 2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클래스 선택자를 좀 줄게요. 클래스 선택자를 줘서 여기에는 select라고 주고 여기에서는 태그로 찾기 한번 해보죠. 태그로 찾기. 그리고 여기에서 li 하고 여기에서는 클래스 선택자를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에서는 select가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클래스 선택자를 역시 줘서 이렇게 클래스 선택자를 줘서 test1이라고 이렇게 주고요. 여기에서는 속성으로 찾기라고 한번 해보죠. 속성으로 찾기 하고 li 맞죠? 그리고 클래스를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에서는 test1이다 이렇게 우리가 값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번에는 여기 ul 태그가 끝나는 부분에서 다시 여기에다가 div 영역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넣고 그리고 클래스 선택자를 줘서 컨텐트 하고 대시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자식 노드 찾는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역시 div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는 클래스 선택자로는 자 컨텐트 데이터라고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텍스트를 찍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p 태그를 이용을 해서요 p 태그 안에 우리가 이렇게 클래스 선택자를 주고 여기에다가 test1 이렇게 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test1이 지금 현재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죠. 그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1 하고요. 그러고 나서 모든 자식 노드 찾기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역시 p 태그를 적어주고 클래스 선택자는 우리가 줬듯이 test1을 이렇게 주도록 하죠. 그러면 됐다 그죠? 그리고 요 한 개 더 복사해서요. 그 다음에 자식 노드 찾기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주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줘서 여기에서는 그냥 p 태그만 이렇게 줘가지고 여기에는 2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특정 자식 노드 찾기, 자식 노드만 찾기 이렇게 주고, 여기에는 클래스 선택자가 없으니까 선택자는 P, 태그 선택자인 P로 놔두도록 하고, 마지막에 테스트2에다가 이렇게 하고 2 해서 여기서는 마지막 자식 노드 찾기 하고요, P 주고 테스트2로 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div가 이제 다 됐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에다가 div를 하나 더 넣어서 div를 넣어서 여기다가 id 선택자로 footer를 주도록 하죠. 아이고, 이렇게 footer를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footer 영역이다 라고 하고 div 하고 여기다가 id 선택자가 footer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나왔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우리가 구역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간단한 CSS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스타일로 좀 붙여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별로 어려울 건 없고요. 여기다가 스타일을 이용을 해서, 그죠? 스타일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바디 전체에다가 우리가 바디 안에 있는 모든 자식들까지 다, 그죠? 그래서 폰트 사이즈를 한 15픽셀로 가져가고요. 그리고 폰트 패밀리 해서 여기다가는 굴림이라고 할까요? 굴림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div와 p 태그와 ul 태그 그리고 li 태그 공통적으로 얘들은 보더 속성을 줘가지고 여기에다가 원 픽셀을 주고요. 그리고 샵 222 해서 그냥 그레이로 줄까요? 그레이로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솔리드를 먼저 줘야 되는데, 그죠? 솔리드 이렇게 주고, 그리고 마진을 상하 좌우 여백을 10픽셀 정도로 각각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l 태그만 패딩을 조금 주도록 하죠. 그래서 10픽셀 안쪽 여백을 10픽셀 정도 주고, 나머지 li에 점에 select가 있다, 그죠? li select 클래스 선택자가 있잖아요. 어디? 여기 보시면, 아이고, 요거 좀 닫을게요. li 태그에 보면 여기에 select라고 있죠, 그죠? 얘를 여기에다가 좀 꾸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부터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우리가 샵 cc로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F5번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니까, 아하, 여기만 우리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줬기에 이렇게 나온 것이죠. 맞죠?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영역들을 지금 이렇게 표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 지금 현재는 자바스크립트로 해볼 겁니다. 알겠죠? 자바스크립트 jQuery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로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바스크립트로 뭡니까? id가, 그죠? id가 헤더, 그죠? 헤더인 노드를 찾아서 우리가 뭐 좀 변경을 할 겁니다. 변경하기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스크립트 태그를 적고, 아시다시피 자 요렇게, 왜 스크립트가 뭐 잘못됐나요? 자, 다시요. 자, 스크립트 하고, 그렇죠. 자, 요렇게 하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자, 윈도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로드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죠? 언로드. 윈도우가 로딩이 될 때 이 뜻이죠. 그죠? 그래서 윈도우에 점 언로드. 이게 뭐 다시 말하면 도큐멘트 돔 객체로 치면 이제 레디가 되는 꼴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언로드 얘가 발생이 되면 자, 펑션을 실행을 해라 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자, 헤더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죠? 자바스크립트로. 헤더를 찾는다고 하면 우리가 익히 알듯이 이제는 헤더가 여기 있네요. 헤더 영역. 그죠? 얘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빠 하고요. 여기다가 헤더 이렇게 주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써야 돼요? 돔객체에 document 해서 .get element by id를 써도 되고 아니면 get 쿼리 셀렉터, get이 아니죠. 쿼리 셀렉터를 적어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헤더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스타일을 변경을 좀 해볼 건데요. 자, 타겟 이렇게, 타겟이 아니죠. 헤더를 여기에다가 점하고 스타일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보더를 우리가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이제 속성을 잡아 넣어 주는데 자 5픽셀에 그리고 솔리드 아이고 왜 이럽니까 솔리드 타입에 자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되니까 자동 완성이 안 되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제공해주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잘 활용도 잘 못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샵하고 F00 해서 빨간색을 주도록 이렇게 스타일을 설정을 했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순수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헤더 부분 어딥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죠? 여기 부분이 이제 빨간색의 테두리에 5픽셀로 실선으로 만들어질 거다 이거죠.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 자 역시 헤더 영역이 이렇게 5픽셀로 잡혀져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제가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 내용을 여기에 가서 라이브러리 있죠. 그죠? 이 두 개를 복사를 이렇게 해서 8장에 있는 거 복사를 해서 10장의 라이브러리로 옮겨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거는 우리가 뭐예요?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요거죠. 요게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X 해서 여기에다가 붙여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바스크립트로 헤더를 아이디가 헤더인 거를 찾아서 뭡니까 지금 스타일을 보더 스타일 그죠? 보더 스타일을 변경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jQuery를 이용을 해보자고요. jQuery를 이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위에 스크립트 태그를 하나 가지고 와서 src 속성을 써서 어떻게 해요? 라이브러리에 있는 jQuery 3.5.min.js를 일단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뭡니까? jQuery 그죠? jQuery 맞나요? 제가 그러면 jQuery 맞죠? 제가 이게 바보같이 그죠? 이렇게 해서 제 QUERY 맞고 QU 이게 잘못됐군요. 제가 리네임을 좀 할게요. QUERY인데 QUERY죠. 예. 그래서 jQuery로 이제 아이디가 헤더인 노드를 찾아서 이제 변경을 해보도록 하죠. 그죠? 예,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달러 함수를 쓰면 되죠. 이렇게. 써서 여기에다가 도큐먼트를 줍니다. 그죠? 돔 객체를 주고
그 다음에 점 해서 ready가 되면, 그죠? 준비가 되면, 자, 펑션을 실행하게끔 만들어주면 되죠. 익명함수가 실행되게끔. 우리 예전에 많이 했다, 그죠? 이런 거는. 그래서 여기에서 달러 해가지고, 달러 함수 이용해서 바로 찾아오면 되죠. 뭐, 샵 해서 헤더 이렇게 찾아오면 그만이에요. 그죠? 그리고 CSS 함수를 호출해버리면 끝나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속성명을 적어주면 되죠. 여기다가 보더 이렇게 보더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와 같이 5픽셀 주고 솔리드 형태로 주고 그 다음에 샵 F 샵이 아니었죠. 샵 F00 이렇게 주면 뭐예요? 위에는 한 줄, 두 줄, 세 줄, 뭐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딸랑 요거만 있으면 된다, 그죠? 예. 그래서 한번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확인해 보니까, 역시 똑같은 결과로 나왔고,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내용대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아이디가 헤더인 노드를 찾아서 보더 스타일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해야 되고, jQuery는 요거를 땡겨오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용을 하면 되더라라는 것이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딴 건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태그 이름이 p인 노드를 찾아서 한번 바꿔보는 그러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자, F2번을 누르고 2번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서는 2번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이 그대로 놔두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태그, 그죠? 태그 이름이 뭐요? pin, 노드를 찾아서, 그죠? 보더 스타일을 변경해 볼게요. pin 스타일을. p는 어차피 블록 레벨 요소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 jQuery 부분을 이렇게 지워 주도록 하죠. 일단 위에 부분에 이 스크립트는 그냥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밑에 부분에만 좀 바꾸도록 하죠. 역시 이거는 윈도우 on 로드 이렇게 하고 바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주면 되죠.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ARR로 가야죠. 왜냐? 얘는 우리가 document get elements by id by tag name 이걸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거 지우고요. get element by tag name elements다. 그죠? 즈기 때문에 복수. 그래서 배열로 array로 리턴을 하기 때문에 얘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get elements by tag name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p를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밑에 보면 p가 지금 몇 개 있어요? 보시면 p가 어디 보이냐? 여기에 3개 있고요. 그죠? 요거 좀 아이고 요거 3개 있고요. 그죠? 3개 3개밖에 없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지우고요. 이거를 살리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반복문을 써야 된다. 그죠? 그래서 for 합니다. for 해서 바 해서 여기에다가 i는 0 하고요. 그리고 i는 PARR에 뭡니까? length죠. 그죠? length가 3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i 뿔뿔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다가 또 우리는 스타일을 바꾸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렇게 배열에 접근을 해서 여기에 하나하나의 스타일에 보더 이렇게 속성을 줘서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까대로 똑같이 이 부분을 여기 이 부분을 줘야죠. 그죠? 요거를 요렇게 복사를 해서 요렇게 딱 주면 이제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로 뭡니까? 그죠? p 태그만 골라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하니까 역시 p 태그 3개만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맞나요? 예. 이렇게 이제 p 태그를 이용을 했는데 자바스크립트로, 그죠? 태그 이름이 p인 태그를 찾아서 보더 스타일을 변경했어요. 그럼 이제 요거를 또 죽이고요. 그죠? 이제는 jQuery로 태그 이름이 이렇게 얘를 이제 변경을 시켜 볼게요. 역시 얘는 도큐먼트 해서 이렇게 펑션 레디 펑션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만 하면 돼요. 여기 이거 필요 없죠. 아이디 선택자 아니고 태그 선택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p 놓고 보더 놓고 그냥 이거만 하면 끝이에요. 맞죠? 그래서 실행을 해봅니다. 실행을 해보니까 똑같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때 아하, 여기서는 이만큼이 됐는데 여기서는 딸랑 요만큼만 됐죠. 차이점을 좀 느끼겠죠. 물론 근데 이것만 알아서 된다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단지 이렇게 쓰는 것을 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이게 맞나요? 예,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일단은 아직 시간이 좀 흘러서요. 여기서 일단 하나 끊고 계속 이어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하고 그리고 jQuery하고 계속 비교를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얼마나 차이가 생기고 그리고 얼마나 jQuery가 돔 객체를 작업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비교를 해가면서 알아나가자 이 뜻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jQuery를 돔 작업할 때는 반드시 써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아실 테고, 아울러 이 태그도 연습을 하면, 이 태그가 아니라 이 프로그래밍적인 자바스크립트의 내용도 같이 익혀가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좀 더 다지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다음 강의에 이어서도 또 비교를 쭉쭉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